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이번 강세장은 11월 말 종료 6개월 선행지표가 내놓은 경고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이 선행하는 이 강간된 자산군이 약 6개월 앞서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6개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6개월 앞서서 먼저 선행하는 지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표를 해당하는 이 자산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자산이 보통은 비트코인보다 6개월 앞서서 상승을 하거나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자산을 참고하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6개월 후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와이즈 크립토 애널리스트 후안 미아 베르데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을 약 12주 차로 따라간다는 통념과 달리 거의 주목받지 않는 다른 선행 지표가 있으며 그 가격 흐름이 비트코인보다 수개월 먼저 고점 저점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산이 이제 도대체 무엇일까?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뭘까 궁금했어요. 뭐가 6개월을 좀 더 비트코인보다 앞서서 그 선행적인 지표로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얘기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기사에는. 그래서 도대체 뭔가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자산인가? 과거의 패턴이 비슷한 자산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이었어요, 금. 금의 이제 보통은 가격 흐름들이 비트코인보다 먼저 움직이는 성향들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최근 사이클에서도 많이 그랬어요. 최근에도 금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 한참 있다가 비트코인이 흘러가는 흐름들이 이제 나와 주었었죠. 최근에도 똑같이 이 상승세가 지금 금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이 먼저 급격하게 상승을 먼저 했고 지금은 횡보세를 보여주고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태인데 비트코인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 중간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오면 2025년 11월 정도가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는 고점을 찍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의 가격 지수를 바탕으로 이제 6개월 이제 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6개월 선행하니까 금이 앞으로 6개월 후까지 이제 상승의 흐름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6개월은 아니고 고점을 찍었을 때가 이제 그 전이니까 그 알트코인이 아니 금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이제 8월과 이제 9월에 비트코인이 보통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그 패턴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2017년, 2013년, 그리고 2021년, 2025년 이렇게 4번의 4년간의 이제 8월과 9월 비트코인의 시장 흐름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8, 9월 달에는 조정이 많이 나왔다라는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강세장 중간에 이런 조정세가 나왔었고, 보통 9.79% 그리고 10.3% 그리고 12.49% 그리고 현재는 6.68%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과거보다 조정 폭이 훨씬 더 줄어든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직 이제 조정세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 나온 거는 생각보다 이제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장 중간에 나오는 이 8월과 9월의 이 조정세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반복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2025년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자, 벤저민 코엔 비트코인 2025년 조정 전 한 번 더 오른다라는 기사고요. 사이클 후반부에 접어든 이제 비트코인은 누적 수익률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리듬이 이어진다면 2025년 하반기 한 차례 막판 랠리를 시도한 뒤 2026년에 정상화 조정이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 과거에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8월 1일 기준 현 사이클은 1362일 정도가 이제 경과를 한 거예요. 바닥에서 이제 고점까지. 하지만 직전 두 사이클은 각각 1424일과 1473일까지 이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1400일이 넘었던 그 패턴과 지금 현재 1362일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아직 1400일도 지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사이클 패턴을 비교해보자면 아직 정점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제 반감기 이후 경과일 기준으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8월 1일 기준에 이제 반감기 이후에 며칠이 됐나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작년 4월 정도가 이제 반감기였으니까 지금 468일 정도가 된 거고, 직전 사이클은 546일, 그 이전은 525일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고점까지.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최정점은 반감기 이후에 보통 546일, 525일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은 468일밖에 안 됐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 사이클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사이클을 보자면 이 반감기 이후 그리고 반감기 이전,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들 분석을 하는데요. 반감기 이전 500일, 대략 500일 전에 저점을 찍고 그리고 대략 500일 이후에 고점을 찍는다라는 게 하나의 또 패턴으로서 많이들 그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략이라는 거지 이게 명확하게 500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이클 보시면 당연히 다르죠. 일시적으로. 그런 대략 그 정도 된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날짜로 치자면 한 10월 초순 정도 돼요. 10월 초순.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2달 정도는 남아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지금 비트코인의 이제 최정점. 근데 이제 그때가 정확히 고점일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11월로 예측하는 쪽도 있고, 뭐 12월까지도 예측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로 예측을 많이들 한다. 올해 말 정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은 2014년과 2018년, 2022년에 나타난 중간선거해의 하락 장사를 상기하면서 2026년에 유사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률을 줄어드는 만큼 하락폭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극단적인 낙관과 비관 대신 사이클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매수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샤프링크 같은 경우도 2억 6,450만 달러를 추가 매수해서 보유량 52만 이더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샤프링크 또 한 번 대규모 이더리움 매입을 한 거고요. 총 83,562 이더를 신규 확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전체 이더리움 보유량은 52만 1,639이더나 확보를 한 거예요. 상당한 양을 지금 확보를 했죠. 그리고 회사는 자사 이더 전략의 성과를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이 지표는 3.66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초기 매입 이후 83% 증가한 수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이더리움 전량을 다 스테이킹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지분 증명 구조를 통해서 누적 929 이더를 보상으로 얻었다라는 겁니다. 약 46억 원 상당의 보상을 여기서 추가로 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샤프링크는 이더리움 재무 보유량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 이머전이 1위고요. 그리고 지금 샤프링크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샤프링크가 1위였는데 1위 자리를 뺏겼어요. 비트마인에게. 그리고 이더머신이 34만 5천 이더,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이 23만 2,600 이더, 그리고 펄스체인이 16만 6,300 이더로 이제 5위를 기록하고 있죠. 상당량을 지금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비트마인 이더리움을 83만 개 이상 매집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비트마인 최근에 전해드렸었죠.
이더리움을 아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 금액이 정말 상당합니다. 벌써 83만 3,133이더를 보유하면서 전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기업으로 올랐어요. 실제 6월 30일 이더리움 전략을 이제 공식화한 이후에 불과 35일 만에 83만 이더를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거예요. 한 달 만에 거의 83만 이더를 샀으니까요. 이는 3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고, 이로써 비트마인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라 홀딩스에 이어서 암호화폐 보유량 기준 글로벌 3위에나 올랐어요.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가는 쪽이고, 이더리움 쪽에서는 이제 상당량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이사회 의장이 이제 스트래티지의 리서치 책임자인 톤니는 이더리움은 월가의 블록체인 금융화 흐름 속에서 가장 큰 거시적 트렌드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의 보유 전략은 5%의 연금술로 표현하면서 이더리움 공급량의 5% 확보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한번 제가 예전에 계산해드렸었죠. 이더리움 5%를 매수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자, 비트마인에서에는 이 투자자들이 여럿 있는데요.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빌 밀러 3세를 비롯해서 아크 인베스트 캐시우드, 파운더스 펀드, 판테라도 있고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있고 갤럭시 디지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상당한 짱짱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밀러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본격화되면 비트마인의 수익성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빌 밀러 3세가 이제 누구인가 여기서 보면요. 빌 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40년 전에 이제 자산 운용사 레그 메이슨의 펀드 매니저로 입사를 했었던 아주 이제 할아버지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투자를 굉장히 이제 잘 한다라고 여기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가치 투자의 이제 대명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투자는 암담했어요. 실제적으로 뭐 베어스탠스나 AIG에 투자를 해서 역발상이었지만 결과는 참담하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굉장히 잘한 게 이제 아마존,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GM 이제 세 가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투자에 성공한 세 종목,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에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세계가 왜 비트코인을 필요로 할까라는 내용에 내 생각에 비트코인은 경제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문제의 해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화 공급을 독점하고 은행 시스템을 컨트롤한다. 이게 주기적으로 디폴트, 국가적 규모의 자산 몰수, 인플레이션, 그리고 25% 통화 공급이라는 문제를 일으킨다. 비트코인이 당신이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골드라는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골드는 아날로그, 비트코인은 디지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치 저장고로 비트코인은 금보다 우월하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본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 밀러 3세, 이제 4세도 있고요. 이 아들은 4세라고 이제 불리는데, 빌 밀러 아들도 열심히 또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어. 상당히 재미있는 부자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열려져 있다라는 인식이고요. 여기서도 나오죠. 빌 밀러 4세.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본 표준 마지막까지 팔지 않을 것. 이 아들도 똑같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자본의 글로벌 표준이다. 아버지한테 가르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은 단순한 금이 아니라 정부가 설계한 시장 결과, 통화 시스템의 불안정성, 제도권 관성 등 금융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대응하는 비트코인의 기능을 이제 소명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듭니다. 자, 밀러 4세 같은 경우도 10여 년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왔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 빌 밀러 3세 또한 2022년 당시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비트코인에 할당했다.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비트코인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초기 투자자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2022년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출현한 게 보통 2019년 정도를 이제 초창기라고 하는데 정말 초창기에 투자를 한 겁니다. 2022년도면 거의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네, 그 정도로 선도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투자했다면 지금 엄청난 수입을 당연히 올리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비트마인 투자자 중에 이 파운더스 펀드가 들어가 있죠. 피터 틸의 지금 이제 파운더스 펀드인데 억만장자 피터 틸, 요즘에 피터 틸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벤처 캐피탈 파운더스 펀드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약 2억 달러에 이른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옛날 기사예요. 2024년 기사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이더리움과 뭐 비트코인 이미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서도 피터 틸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칭찬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친화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운더스 펀드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해서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하기 전 비트코인을 매각해 18억 달러 수익을 냈고 2024년 4월에 암호화폐 투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조이 크루그를 파트너로 영입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상당히 투자를 잘 하고 있어요. 피터 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지명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 보유 기업 630 BTC 추가 매수 ETF는 3억 달러 규모 순유출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현보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 재무부는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ETF는 대규모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이제 조정세가 이어나면서 ETF를 계속해서 파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트코인의 등락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는 매도하고 이런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DCA를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분할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투자가 과연 큰 수익을 낼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계속한다면 이 DCA를 계속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큰 이익을 불러올 수 있겠죠. 애널리스트 이 BTC 현물 ETF 출시 이후 변동성이 급감했다라는 내용이고 현물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급감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TC의 90일 이동 변동성은 ETF 출시 당시 60을 넘었지만 최근에 40을 하회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BTC는 과거 금보다 3배 이상 높은 변동성 수준을 보였지만 현재는 그 차이가 2배 이하로 줄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적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매도를 잘 안 하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역대 최대 순유출.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ETF가 이제 가격 하락 흐름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계속 순유출이 이제 발생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제 기회로 삼아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월가서 사모펀드 대신에 암호화폐 투자 급부상, 이 월스트리트에서 사모펀드 대신에 이 헤지펀드와 암호화폐 투자 전략이 대안 투자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모펀드 자금 조달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반면에 헤지펀드와 암호화폐 부분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사모펀드보다 오히려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 세계 비트코인 40% 보유, 가치 9,360억 달러, 압도적 1위다 라는 내용입니다. 역시 암호화폐 시장, 이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체 유통량의 40%에 해당하는 800만 BTC를 보유하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거의 2천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 유통량 중 800만 BTC를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을 12만 달러로 평가할 경우 미국의 보유량은 9,36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양이 지금 모두 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인도가 100만 BTC로 2위를 차지하며 전체 공급량의 5%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이 90만 BTC로 평가되고 있고 중국 정부는 대부분 압수를 통해서 약 19만 4천 BTC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도 보유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좀 뒤처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블랙록,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거 매도 정황 포착. 이제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로 이체하면서 매도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건데 이건 ETF 매각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온 매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시간주 연금기금 비트코인 ETF 투자 1,070만 달러로 확대한다라는 기사예요. 미국의 미시간주 연금기금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노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1,070만 달러, 약 150억 상당의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연금기금에서도 주에서 이게 비트코인의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연금 쪽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투자 확대가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퇴직연금 401k 퇴직연금도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여는 그 개선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에서도 이제 그 작업을, 물밑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는 계속해서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파악하시면서 투자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